또 예언할까요? 전환기를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다시 등장한 전환길 씨의 예언 정치가 논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에 건너간 전환길 씨. 출국 금지를 우려해 비밀리에 출국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가 내놓은 새로운 예언은 이렇습니다. 전환기를 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차칭 언론인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언론 활동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시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전환길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의 예측대로 장동혁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지방선거 출마설까지 불거졌습니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됐지만 오늘 전환길 씨는 본인은 공천을 받지 않겠다. 대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나가야 한다며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언 정치로 불리는 전환길 씨의 발언,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 속에 또 다른 변수가 될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문영배 헌법소장이 바라보는 사법부의 개혁 방향. 사법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국민의 모습을 닮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분포에 있어서 네, 분포에서요. 예. 국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걸 최대한 실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최고법원에서 사건을 보면 사람마다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만 그렇습니다. 재판소가 구성이 되면 한 관점을 놓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근데 그걸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일단 절차적으로 좀 만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위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국 사법행정권자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 결국 재판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법시험이 합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런 사람들한테 재판권을 주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권자의 뜻이 뭐냐를 먼저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막 동일한 경험을 가진 또는 좀 약간 상류층의 친화적인 그런 사람으로만 좀 채우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 장동혁의 첫 시험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맞대면 임박. 어제 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안 가면 제가 이 말에서 안 간 거예요. 근데 말대로 되기 싫어서. 근데 어제 하기 싫어 이런 거죠. 즉답을 피한 다음에 그냥 좀 과장해서 상상해 보면 집에 가서 혹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1.5선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이 사진을 절대 놓칠 순 없죠. 그럼. 본인은 그러면 아마 강경하게 뭔가 협치하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아픈 데 같은 걸 찌르면서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그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상호 수석이 정 싫으시면 뭐 그럽시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심사 종료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석방 직후 구치소를 나선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심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 위법한 행위를 견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당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은 단 2명뿐이었고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증거인멸 의도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내란 방조 여부에 대해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며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선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순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차명 휴대폰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특검이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포토라인의 선권 의원은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며 없는 죄를 만들 순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을 2달 앞둔 시기 권 의원이 억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이 돈이 실제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권 의원은 통일교 총재 한학자 회장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까지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50쪽에 달하는 질문지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을 초대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도 마음대로 열어 관람을 시켜줬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단순한 역사관 논란을 넘어 국립기관의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국민 성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인물로 자신의 지인들이 속한 교회를 초청해 기념관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직원들까지 동원해 안내와 의전을 맡겼고 일부 직원들은 밖으로 새어나가는 찬송가 소리에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관람객에겐 접근조차 어려운 유물 원본 수장고까지 열어 단체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 내부에서도 평상시엔 불가능한 특혜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김 관장은 처음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결국 멈춰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을 초대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도 마음대로 열어 관람을 시켜줬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단순한 역사관 논란을 넘어 국립기관의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국민 성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인물로 자신의 지인들이 속한 교회를 초청해 기념관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직원들까지 동원해 안내와 의전을 맡겼고 일부 직원들은 밖으로 새어나가는 찬송가 소리에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관람객에겐 접근조차 어려운 유물 원본 수장고까지 열어 단체 관람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 내부에서도 평상시엔 불가능한 특혜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김 관장은 처음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결국 멈춰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